멍청하게 돈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격 할인은 멍청함을 부르는 독약이다. 가격 할인은 의사결정을 지나칠 정도로 단순화시켜버린다. 어떤 상품이 세일 중일 때 우리는 그 세일 가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백화점은 고객들에게 늘 쿠폰을 주고 재고 할인과 흥정 할인을 해줬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인 가격이 다른 곳의 정상 가격과 다르지 않았다. 일단 가격을 높게 부풀린 다음 세일을 통해 이 가격을 다시 내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연극이 이뤄졌다. 매장과 소비자들은 이런 공연을 하고 또 그 공연을 기꺼이 구경해왔다. 늘 이런 식이었다. 당신이라면 다음 두 개의 셔츠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하나에는 $60라는 가격표가 붙어있고 다른 하나에는 $100라는 가격과 함께 40% 세일, 단돈 $60 문구가 추가된 가격표가 붙어있다. 사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 가격표에 무슨 말이 쓰여있든 $60짜리는 $60짜리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민 없이 세일 중인 셔츠를 선택한다. $100짜리 셔츠를 사면서 $40를 절약했으니 $40를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느낀다. 사실 셔츠를 할인가에 샀다고 해서 $40를 절약한 것은 아니다. 당신은 그저 $60를 지출했을 뿐이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책이 이 댄 에리얼리라는 분이 쓰신 부의 감각이란 책이고요. 이 책이 나온 지 좀 됐어요. 이 책이 1판이 2018년에 나왔어요. 5년. 1세가. 5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팟캐스트 하던 시절에 이 책을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이 책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느꼈어요.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책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읽는 추천 도서, 시간이 흘러서 반추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제가 이 문구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최근에 그 쿠팡에서 이렇게 바지를 산 게 있거든요. 그 쿠팡에서 바지를 샀는데 저는 원래 소비를 진짜 여러분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만 하는 사람인데 그 바지가 되게 좋다는 품질이라고 들었어요. 바이럴이 된 거죠. 품질이 좋대? 네, 품질이 너무 좋대. 그래서 제가 믿는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믿고 그래? 그런 정보를 처음에 입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그것도 정보냐? 꿀정보죠. 저는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렇지. 네, 중요한 정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정보를 갖고 있었는데 마음에 작은 욕망이 있었는데 SNS에 뜬 거예요, 딱. 근데 그게 80인 거예요. 80%? 80%.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미 적셔놨어. 네. 이거 진짜 좋은 바지야. 근데 뭐 좀 비싸네. 막 이러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얼마 있다 80% 세일 뜬 거야. 네. 진짜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대박이네. 그래서 나도 뭔가에 홀린 듯이 들어갔어요. 홀린 듯이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는 그게 재고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렇구나 하고 다음 날에 가서 또 뜨더라고요. SNS에 거짓말같이. 그리고 다시 한번 했는데 이게 있어. 그리고 딱 할인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사실은 80이 아니라 40이었어요. 40% 세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80%라고 떠요? 뭐 다 그렇잖아요, 마케팅이 항상. 그래가지고 다른 항목은 80이었는데 그 인기 있는 거는 제가 살려는 게 인기 있었기 때문에 걔는 40%만 되더라고요. 왜 우리 미끼 상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벌써 2번이나 들어왔고 40%만 하더라도 그게 제가 3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3만 원을 내가 겟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걸 결국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산 상태에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아니 이 책이 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된다. 아니 이게 내가 멍청하다 하기 좀 그렇지만 비교적 덜 합리적, 이번 순간만큼은 덜 합리적이었다는 거 인정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과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문구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니 책에 여기 멍청함을 부르는 독약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 보기님이 그거 혹시 언제 샀어요? 밤이었어요. 그죠? 네. 보통 일이 마치고 이제 쉬면 자기 전에 잘 맞아. 준비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뭔가를 살 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편리한 거죠. 왜냐면 내가 굳이 바쁜데 매장에 가가지고 바지를 입어볼 필요가 없어.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 가기에는. 내가 막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간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 쓰기가 엄청 쉬워진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돈이 모이지 않는 자연스럽게
숨만 쉬어도 돈이 모이지 않는 환경 속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전략들이 이 책에 가득 들어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올해 43인데 제가 딱 그런 시기였거든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27살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어요. 아이폰이, 그때 아이폰 3GS가 처음 나오고 그게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느꼈어요. 말도 안 돼. 세상에. 핸드폰으로 이런 게 된단 말이야? 막 그때 막 지금은 쓰지도 않는 증강현실 앱 같은 게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기계는 정말로. 옛날에는 그 폴더, 그 똑딱이 네네. 그런 거 썼었잖아, 우리 20대 때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저보다 딱 10살만 어려도 고등학교 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바일 생활은 스마트폰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도 점점 진화를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쟁취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럼 보세요. 왜 시간을 쟁취할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쟁취하면 과연 그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시간만으로? 안 되죠. 그렇지 않죠.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기차역 그 플랫폼 말해. 근데 왜 우리 이런 거 플랫폼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머무르게. 사람이 많은 데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냐? 팔 수가 있어. 그렇지. 그렇죠.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핸드폰 들어가서 있는 그 시간 동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023년 5월은 어떤 시기냐면요. 제가 20대 대학 때만 해도요. 옷을 사려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몰을 갔어야 되거든요. 제가 20대 때 사회초년생 때는 신발을 사려면 나이키, 아디다스 매장을 갔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가요. 잘 안 가. 가서 신어보기만 해. 입어보기만 해. 사는 건 다 인터넷으로 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영업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잠들기 직전까지, 그리고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손이 가고 핸드폰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부터 영업을 당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 인터넷 들어와서 어디서 광고 뜨는 거 안 보신 분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그냥 돈을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거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가격 할인 전략이라는 게 왜 편의점 가면은 맥주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팔잖아. 4개에 10,000원. 요새 좀 올랐어. 11,000원이 아, 그래요? 11,000원, 12,000원 이러고 맥주 종류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아니 제가 가끔 맥주를 저는 이제 술을 못 해요. 술을 잘 못 하고 맥주를 이제 500ml짜리 하나를 다 못 먹어서 350ml짜리 그 뚱캔 그 귀여운 거 그거 하나 딱 먹거든요. 먹고 싶으면.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4캔에 10,000원, 4캔에 11,000원, 12,000원짜리를 보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저는 그때도 항상 하나만 샀어요. 참 작은 합리적이시죠. 작은 거. 근데 되게 웃긴 게 코크님은 합리적이 말해주잖아.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나 봐. 독한 사람이라 생각하죠. 아니야, 독한 사람도 아니야. 한 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나한테 이거 4캔에 10,000원이라고 알려주더라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 거지. 입장에서는 멍청한 소비를 하는 어. 멍청하다고 보이는 거야, 내가. 그렇지. 그렇게 왜냐면 보는 거지. 그게 캔 하나에 3,000원인가 3,500원 막 이러거든요. 큰 거는 4,500원인가 그러고 하나를 단품 사면. 맞아. 근데 큰 거 4개를 11,000원에 주는데 왜 안 사? 하나당 3,000원도 안 되는 꼴인데 너 지금 이거 똑같은 건데 500ml짜리 하나 4개 사면 이거 단가로 치면 이게 더 오히려 싼데 왜 안 사? 이거야. 그 사람들 마인드는. 근데 나는 참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어. 왜냐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맥주 4캔을 사요? 4캔을 다 먹나요? 혼자? 주량에 따라 다르죠. 네, 그래도 보통 다 마시긴 좀 어려울 수 있죠. 한 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면 쟁여놓는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표현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를 과잉 소비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저는 맥주 하나를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다 얻지만 3,500원을 쓰는 거고요. 똑같이 4캔에 11,000원, 12,000원짜리 사는 사람은 내가 굳이 지금 당장 먹어도 되지 않는 맥주를 사면서 11,000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한 달에 맥주 1캔이면 충분한 사람이 이제는 한 달에 맥주 4캔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냐? 잔고상 저는 그 사람보다 8,500원 더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돈을 모아 나갈 때 제가 투자를 하고 막 제 자산으로 100억 이상을 일구면서 제가 맨 처음에 돈을 잠궈야겠다라고 느꼈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 나갔고, 얼핏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이지만 이게 나한테 충분하다고 하면 나는 잔고 자체를 늘리는 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거를 봤어요. 그 갤럭시 탭,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한번 사볼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는데 참 그것도 웃기더라. 128기가가 90만 원 정도 하고 256기가가 100만 원 정도 해. 맞아.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256기가를 사요. 그렇죠. 살 수밖에 없죠. 10만 원 더 비싸니까. 네. 근데 128기가로도 충분하잖아, 만약에 내가. 그러면 나는 그냥 10만 원 더 쓰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야, 나는. 왜? 결국에는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잔고가 늘어나야 돼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가치가 생각보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한 캔으로 충분한 사람이 맥주 4개를 먹잖아요. 그 원래는 맥주 하나면 되는 사람이 4개를 먹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맥주 한 캔이. 그렇죠. 그러면은 4개 사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맥주 4개가 나한테 디폴트 값이고 미니멈 값이야, 거의. 그런 분한테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게.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맥주 하나면 되는 사람들까지 4개를 살 필요는 없다는 거야, 돈을 더 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뇌구조가 단가로 계산해서 이게 나한테 득인지 실인지만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내 잔고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인간의 뇌, 인간의 사고방식, 이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연구를 하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르면 계속해서 내가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쿠폰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아니, 나도 언제 돼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카톡으로 누구는 고객님을 위한 10% 쿠폰을 준비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면 10%를 할인받아서 사실 수 있어요. 이게 또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10% 할인 쿠폰이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그래서 이게 나한테 필요하냐고, 지금. 그 10% 할인 쿠폰 좋아. 10% 이거 언제까지 안 하면 내가 10% 할인 못 받아. 좋은데 이게 나한테 지금 필요하냐 이거예요. 안 필요해? 그럼 10%가 아니라 50%를 깎아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50% 깎아주면 50% 버는 게 아니고 그 50%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렇게 돈을 모아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안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즘에 정가로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거의 다 할인을 하고. 아니, 그렇죠. 쿠폰 안 먹이는 데가 어디 있어. 요즘에 다 쿠폰 다 주는데. 그게 정가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소비를 많이 했던 이유는 내 탓보다는 마케팅 탓이구나. 근데 그거 맞는 말이야. 내 탓만은 아니었구나. 솔직히 힘이 세긴 해. 맞아, 마케팅, 맞는 나도 말이야. 모르게 내가 그 마케팅 속으로 끌려다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예전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맥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류를 살 때 무료 배송이 있어요. 5만 원 이상 사면 무료 배송. 무배. 그렇죠. 근데 원래는 내가 그냥 뭐 티셔츠 하나 사러 갔어. 이게 이제 35,000원이에요. 그 무배 때문에 나머지 그렇죠, 채우는 거야? 그렇죠. 5만 원 이상의 그 무료 배송 때문에 나는 필요한 게 이 티셔츠였지만 뭔가 2,500원을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느낌? 그렇다면 이 손해력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골라요. 5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질 수 있는. 5만 원을 채워서 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사요. 무료 배송으로. 그러면은 일단 내가 처음에 사기로 했던 그 옷은 내가 사고 싶었던 거니까 잘 입는데 이 무료 배송 때문에 샀던 거는 대박.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사고 싶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안 입게 되는 거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배송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내 잔고는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바뀐 부분이 그냥 2,500원을 더 주더라도, 왜냐면 어차피 사서 안 입으면 나중에는 이게 처치곤란인 거예요. 이거를 뭐 중고로 팔기도 애매하고 결과적으로 이걸 또 버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오히려 집에다 보관해야 할 짐덩어리를 내가 더 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후에는 그냥 딱 그 원하는 거 하나만
배송비를 더 주더라도 3,000원을 더 주더라도 그냥 그 하나만 샀을 때 오히려 그걸 더 잘 활용해서 입고 오히려 내 장보를 조금 더 유지를 잘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네. 의식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를 할 때.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 쓸모가 있는 건지. 아, 이게 코크님 말 들어보면 이거네. 35,000원짜리 사면은 2,500원 배송비니까 내가 지불하는 금액은 37,500원. 근데 2,500원 배송비 내기 싫어서 15,000원짜리 하나 끼우면 5만원 지불하잖아. 그렇죠. 그 아까도 제가 드렸던 얘기랑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너무 뭐가 남냐면 12,500원 마이너스가 남는 거예요. 더 쓴 나한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차곡차곡 모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돈을 좀 덜 쓰게 돼요. 사실 그거 하면서도 물론 그 5만 원을 채운다는 것도 있겠지만 15,000원짜리 티셔츠를 12,500원에 산다는 그 합리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와, 또 네. 합리적으로 내가 네. 소비를 했다라고 또 자화자찬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합리적인 건가? 잠깐만 띵용 막 나 지금 막 나는 헷갈려. 합리성 그 자체다. 그렇지. 나는 네. 정말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잘 살았다, 갓생 그렇지. 살았다 잘 싶으면서. 살았고. 그건 불합리지. 잘 샀다. 그때는 그래요. 그렇지. 그럴 때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죠. 대부분 많이 이래요. 많이 맞아, 이러죠. 맞아. 코크님 그럼 그거 언제부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더 싸게 샀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니까 더 사게 모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저도 투자 공부 초기에는 이런 거 없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진짜 더 깨닫게 되고 또 그 비용적인 부분이 이 뭐 10,000원, 20,000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이걸로 또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걸 내가 여기다가 쏟는다?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거에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바뀌게 됐어요. 예전엔 전혀 안 그랬는데. 나는 이 책을 읽고 2018년에 그때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2018년만 해도 편의점에서 막 뭐 지금처럼 뭐 냉장고 시스템 있잖아. 보관해 주는 거. 2+1 맞아, 사면은 맞아. 그거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그 2+1 사면은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3개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2개를 보관해 주잖아. 심지어 이거 다음에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이렇게 갖다 놓는 거잖아. 내 걸로. 근데 나 그런 식으로 나도 물건을 샀었어. 다. 무배? 무조건 무배지.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지금 되게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유혹이 느껴질 때마다 뭔 생각을 하냐면, 이 회사와 나와의 이 치열한 두뇌 싸움,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고 내가 이겨야겠다. 지고 싶지 않아. 한판 승부. 나 니네가 세운 전략에 놀아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마인드? 나 진짜 그런 게 생겼어. 딱 보면 맥주 보면서, 이거 치고 웃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건 맥주 한 캔뿐이야. 막 이러면서. 날 유혹하지 마. 나한테 필요한 건 맥주 한 캔뿐이야. 난 딱 3,500원만 지출할 거야. 딱 맥주 한 캔 덜렁덜렁 들고 나오면서, 봉다리도 안 사잖아. 또. 그렇지. 근데 또 술 들고 다니기 좀 그래가지고, 이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이게 오면서, 역시 난 오늘도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7,500원 아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게 돈 모으는데 엄청난 맞아요, 도움이 됐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 책도 있고 저는 또 이 책도 그렇고 자본주의 책도 그런 비슷한 자본주의도 내용들이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많지. 마케팅 부분이 따로 있지. 네, 그 마트에 그 장바구니 카트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커져가는 이유가 사람들은 거길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업에서는 노려서 더 크게 만들고 한다. 옛날에는 이런 바구니였어. 제가 그거 듣고 나서는 바구니만 듣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마트에 무거우니까. 가서도 맞아. 바구니만. 그냥 이거 크지. 그리고 막 동선도 다 그렇게 짜놓잖아요. 그런 걸 몰랐는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기업은 이렇게 우리의 심리나 이런 거를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막 적용시켜서 어떻게든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털어가려고. 돈을 빼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그걸 그대로 다 흡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난 점점 가난해지고 있구나. 그치. 이런 것들을 저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EBS 자본주의는 옛날에 나온 책이라 이런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많이 내용이 없거든. 맞아요. 근데 여기는 딱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지금이야말로 정말 온라인 마케팅의 홍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고 학습하고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방비 상태로 호주머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자기가 돈을 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저도 아까 뭐 바지도 마찬가지고 무배도 마찬가지고 이게 딱 스위치가 딱 켜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작은 욕망이 딱 켜지고 그게 정말 마음이 올라오는 걸 내가 인지하고 그 인지했을 때 그 상태에서 내가 그걸 스탑할 수 있는 연습? 예, 그리고 그 맞아. 연습의 결과가 내가 결국 내 호주머니, 내 자산이 늘어간다는 걸 보면은 그렇지. 결과론적으로 이걸 계속 행동을 점점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 순환 루프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루프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돈을 자꾸 마케팅에 현혹돼서 돈을 필요하지 않은 돈을 더 쓰는 쪽으로 돌고 있거든. 근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보기는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인지를 해야 돼 먼저. 아 지금 내가 얘들이 또 내 돈 훑어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이 순환 루프를 반대로 돌리려고 해야지. 그리고 이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잔고가 쌓이는 거죠. 생각보다 돈을 안 썼네. 왜 이렇게 안 썼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의 문구를 한번 소개해드리게 된 것 같아요.